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2025년 기관의 도입과 토큰화의 성장으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의 대전환기를 가져갈 것이다. 자, 이 뉴스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RWA입니다. 자, RWA는 뭡니까? 실물 자산이죠. 자, 실물 자산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리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어떤 부분으로 담보를 잡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통해서 담보를 잡는다. 그 말인즉슨 리플과 미국의 정부, 해당되는 정부 자금까지도 같이 손을 맞잡고 움직이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RWA 실물 자산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건 보시죠. 자, 디파이가 디지털 자산 수익률의 극대화를 넘어서 전통 및 실물 금융 유스케이스에 확장되고 있다. 즉각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외환 시장, 그리고 투명한 토큰화의 상품,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채권 등을 곧 실현할 것이다. 자, 이 말인즉슨 이 리플 코인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한 핵심적인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겉으로는 대단히 관세 부분을 펼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힘이 들게 변동성을 많이 만들고 있는 시점. 또 한 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 줄 모르겠다. 그러한 변동성,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을 뒤로하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비트코인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되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니플의 가장 숙적이었던 SEC가 이제는 정책 방향성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의 시장에 더욱더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뉴스도 분명히 있겠죠? 자, 안 좋은 뉴스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건 보시죠. XRP, 니플코인이 오늘 날짜 4%가 하락하고 있다. 사상 최고가의 랠리는 언제쯤 나올 것인가? 자, XRP 코인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한 게 바로 XRP, 니플입니다. 자, 우리가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후에 말씀 한번 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요인들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XRP, 니플은 과연 탈중앙화인가? 니플이 1000억 달러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이 내용을 좀 더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니플의 지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XRP, 니플의 네트워크는 중립적이고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니플 측도 XRP를 원유나 다이아몬드로 비교하면서 변호를 해왔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니플 코인의 하락 압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자, 이 뉴스에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가가 니플 투자가 좋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니플 코인을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난 12월 20일부터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자, 니플을 사용하는 부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니플이 1000억 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플을 사용하는 결제에서 반드시 사용자가 니플을 보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가 니플을 보유할 수 있어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고 반박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중앙화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한 코인 시장과 움직임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리플 코인은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죠.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 자, 그 부분이 매달 첫 영업일 날짜로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이 재차 락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플 코인의 안 좋은 세 가지 이벤트, 이러한 1000억 달러 이상의 니플을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주면서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재차 반등력을 또 보여주면서 4,000원을 이탈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또 4,000원 위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XRP는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CBDC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이미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다만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BDC를 이용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CBDC를 이용 안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이용하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죠.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 최근 브릭스 연합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사우디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시장을 더욱더 압박하게 만들었죠.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과 최대 우방 국가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가 이젠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이용하는 금융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최근에 말이 많은데 IPO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죄송합니다.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SEC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SEC랑 니플 사이가 안 좋죠. 근데 그 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에서 게리 헨슬러 SEC 위원장이 SEC 위원장 따서 직접적으로 리플만 압박한 게 아니라 전체 코인을 모두 압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이미 전 대통령이고 SEC 위원장도 이제 잘렸죠. 그러한 부분이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대외적으로는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을 충분히 만들어냈지만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죠. 이 부분은 1,000원대 이하에서 움직였을 때도 똑같은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000원대 올려놨어. 이 부분이 이젠 다 올라갔다 생각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제대로 발휘된 부분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그만큼 상승했던 폭을 이제서야 4,000원에 맞춰놨다 라고 판단하시면 어떻습니까? 상승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니플 코인에 안 좋은 이벤트도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업고서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차트 분석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현재 시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다가 하방 압박을 내려왔고 다시 한번 3,500원을 터치하고 재차 끌어올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XRP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을 가져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말씀드렸던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저점에 잡아서 수익 구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매도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하는데 얼만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관 관리까지도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는 결과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 링크만 클릭하셔도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고요.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XRP 코인은 리브랜딩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밑에 뉴스에 보시면 21 쉐어스는 어떻게 합니까? 니플 ETF를 신청했다. 근데 이게 21 쉐어스뿐만 아니라 그전 많은 운영사들은 지금 미국 SEC한테 리플의 ETF를 계속적으로 신청했죠. 자, 여기서 말한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속에서 우리는 왜 리플, ETF 그리고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그 관점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리플을 상품으로 드디어 인정받는 것인가? SEC 움직임에 시장은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XRP, 리플과 SEC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지난 바이든 정부 때 4년 동안입니다. 4년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근데 리플을 상품으로 인정한다? SEC가 리플을 잡았던 이유는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나왔죠. 아니라고 나오니까 너희들의 판매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이 판매 방식에 대해서 너희들은 벌금을 부과해야 돼. 이런 부분으로 계속 소송전을 벌였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근데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SEC 위원장은 잘렸고 그 부분에 이어서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나오겠다. 자, 이러한 암호화폐 정책들 뭐가 있었습니까? SAB 122가 있죠. SAB 122는 뭡니까? 이제는 은행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됐다.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또 하나, 미국의 국부펀드는 미국의 국채, 미국의 기관들이 직접 매매 대행하는 겁니다. 국부펀드에 코인 시장에 들어가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나오면서 SEC는 점차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니플의 투자자들 그리고 니플의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니플 코인을 사 모으기에 바쁘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우리는 어떻게 XRP 코인을 투자해야 될까? 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리플 XRP는 3.11달러 넘어서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110달러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다. 자, 그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충분한 모멘텀에도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매집만 7년 동안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으신데 그냥 매집만 한다는 것은 그냥 매수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매집합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뺏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 이러한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계속 매도가 유도되고 그 매도가 된 부분은 다시 고래가 매수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에요. 매집이라는 거는 매수와 틀리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고래가 매집한다는 건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 다시 판단해 보시면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지만 안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저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9대 은행이 이제는 니플을 대량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왜? XRP 니플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글로벌 9대 은행이 전체적으로 매집한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시점이 다가올 거고 그러한 시점은 5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지금 3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50달러가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그거 한번 보시죠. 미국 연준이 운영하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미 연준 패드나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패드나우 서비스에 XRP 유동성 폭증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패드나우와 리플이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패드나우와 리플은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냐?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1,200개의 금융기관과 리플은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 리플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9대 은행들이 리플을 사 모으기 시작하면 50달러 공급 쇼크가 오면서 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꿈만 같은 숫자지만 이미 많은 금융 기관들이
리플과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XRP 코인. 그러면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고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월봉을 한번 보시죠. 자, 월봉상으로도 상승력은 높게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 2021년도 상승력과 지금 2024년도부터 25년도의 움직임을 보시면 어떠한 움직임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점에서 상승력을 높였다. 저점에서 상승력을 높이고 있는 시점. 자, 이때는 누구였습니까?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누가 임명했다고 했습니까? SEC 위원장을 바이든이 임명하면서 이 게리 겐슬러는 리플 코인을 콕 집어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죠. 무려 4년간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지난 정부 때였고요. 물론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서 2,000원 이상 뚫고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문제였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트럼프가 새롭게 정권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 정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겠다.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는 건 리플만 박스권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기관들이 이제는 기업들, 월가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현재 코인을 사 모을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보관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저점에 매집하고 싶은 고래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러한 부분의 매집량을 구축한다. 그냥 들어 올리면서 매수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게 월봉이거든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고래들 또한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구축하면서 손을 바꿔가면서 물건을 흡수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가에 매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왜? 이제서야 비트코인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 올라간 만큼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4,000원까지 제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4,000원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지난 12월 20일 날짜 고래들이 손을 바꿔가면서 언제 단가에 움직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고래들이 손을 바꿨다. 고래가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넘겼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처럼 박스권을 만들었고 4,000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포감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포감 이후에 어땠습니까? 상승력은 이런 박스권 이후에 올라갔고 박스권 이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단단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체크해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지를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체크를 해 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와서 판단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2월 20일 날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12월 20일 날 차트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20일이었거든요. 어때요? 12월 20일 날 하방 압박을 길게 줄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죠. 이게 얼마였습니까? 3,000원부터 3,500원 라인대였어요. 자, 12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고래가 내도를 했다고 직접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12월 20일 업비트의 고래 리플을 1조를 팔았다. 자, 이 부분만 단순히 보게 되면 고래가 이제 1조 엄청난 많은 물량을 매도했으니까 이제 고래가 매도했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에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매도했던 분들, 고래 따라 매도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1조를 매도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누군가는
1조를 매수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시죠. 만약 고래가 1조를 매도한다고 해서 그냥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엄청 많이 받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고래가 1조를 매수할 고래를 찾은 다음에 매매가 난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라고 합니다. 자, 대량 매매 같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말 그대로 블록 딜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딜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매도를 했겠죠. 저렴하게 매수한 사람은 1조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가 1조를 매수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박스권이거든요. 3,500원부터 3,000원 라인대였습니다. 자, 여기 라인대 끌고 올라왔으니까 이 라인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그 단가 얼마입니까? 3,500원 선. 그래서 이번에 뭐 관세라든지 금리라든지 전혀 코인 시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고, 물론 별개는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기관들,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어디에서 멈추고 다시 끌어올렸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체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3,500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고래들의 매입 단가가 3,500원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원대를 지지했다는 건 그들 또한 수익 구간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플, XRP 코인이 도대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길래 고래들은 이렇게 손을 바꿔가면서까지 물량을 흡수하고 있을까? 자, 그 대표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코인 시장에 해당되는 어떠한 자금력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바로 고래들의 자금력이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나왔던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 자, 비트코인 ETF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ETF라는 것은 이제는 제도권 자금으로 코인 시장이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었다. 코인에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이 확실한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림수가 있느냐? 이거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을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매집이죠.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계속 매수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매집을 하려고 하면 저점을 만들어야 되고, 저점을 만들려면 박스권을 형성해야 되고, 박스권을 형성하려면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동시에 걸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죠. 이게 바로 매집이에요. 고래가 7년 동안 계속 매집만 하고 있다. 그게 계속 매수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면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고래가 왜 이런 매집 구간을 가져가는 걸까? 자, 대표적으로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스탁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월가에서는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이 직접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업데이트를 한 부분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한번 보시죠. 자, RLUSD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에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용으로?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관용으로 설계한 거예요. 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비축해 놓는다라고 했죠.
이게 니플을 비축한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야기를 첫 번째로 꺼냈고 그 비트코인 비축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만 비축하면 조금 더 보완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미국산 코인들을 같이 비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부분은 달러와 똑같은 영향으로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이제는 거래를 할 수 있고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에서 그 부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을 가지고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바로 니플, XRP 코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니플은 어떻게 쓰이는 용도가 있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드는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를 리플이 결제한다. 그리고 이용된 수수료는 곧 소각된다. 어떤 겁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 리플, XRP 코인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이고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지 지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상승력을 높였던 그 시점을 그대로 다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니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자료만 받아보시고 그대로 대응할 수 있어. 그럼 직접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 관점 왼쪽 하단에 링크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